안녕하세요.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 소장 이해준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부모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게 되면 부모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은 가까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리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댓글들을 봐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해준 학교폭력연구소를 운영을 하면서 잘못 알려진 학교폭력에 대한 부모 대응법 때문에 부모들이 더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그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맘카페에 학교폭력 관련된 글을 올리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댓글 중에 하나가 당장 학교에 가서 교장과 선생님을 만나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응을 하세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 학교와 교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권한이 없는 그분들에게 우리의 자녀를 아무리 보호해달라, 왜 왜곡돼서 처리하느냐, 아무리 부모들이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실질적으로 처리 절차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학교와 교사들에게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가해 학생을 만나서 경고를 하라라는 얘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안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피해 학생의 부모가 가해 학생을 만나서 말 몇 마디를 하게 되면 이 사안은 그쪽 가해 학생 부모 측에서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실제로 제 상담 사례에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이 계속적으로 괴롭혔다라고 해서 여학생의 어머니가 학교 시간에 남학생한테 2마디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학대로 고소돼서 민사소송으로 5천만 원을 청구되었던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모는 경찰에 입건돼서 검찰에서 무혐의가 되긴 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고소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부모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가해 학생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라는 얘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촉법소년일 경우에는 진정서로 접수가 되고 그리고 진정서로 접수가 되다 보니까 고발장보다는 훨씬 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인 증거가 거의 미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조사 자체도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 부모가 경찰에 고소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의 경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실제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해서 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라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 변호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되면 최소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의 선임 비용이 나옵니다. 변호사는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 부모가 선임을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엄연히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최저 3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저는 오히려 나중에 가서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되면 피해 가족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도대체 피해 부모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저한테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학교폭력에 피해를 당하게 되면 부모들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가 당했던 폭력이 지속적인 폭력이냐, 우발적인 폭력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점검을 하셔야 되고 계획된 폭력이냐라는 것도 한 번쯤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가해 학생들이 개인인지 아니면 여러 명인지,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발생된 학교폭력에 대해서 부모가 좀 더 이성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의 학교폭력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력의 직간접적인 증거입니다. 아무리 폭력의 피해가 크다 하더라도 그러한 직간접적인 증거가 미약하다면 학폭위에서는 선도조치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모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부모들은 제일 먼저 학교폭력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부모들이 이러한 처리 절차를 밟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은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우리의 자녀를 위로해 주는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피해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을 책망하면 안 됩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발생된 학교폭력을 처리 절차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각각의 처리 프로세스를 밟으면 되고,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심리적인 충격이 크다라고 하면 심리상담을 병행을 하면서 자녀의 심리를 안정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의 피해가 굉장히 크고 가해 학생들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학교폭력 신고 외에 경찰 신고까지 같이 병행을 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리 절차들을 그대로 밟으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오히려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피해 상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보복을 두려워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중학교 1학년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다른 학교 학생한테 돈을 뺏기고 금품을 갈취당하고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자녀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으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지 않고 무마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무마를 하다 보니까 자녀의 상처는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들이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의 자녀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학폭위에서 의미 있는 선도조치 결과가 나와야 자녀의 상처가 극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학폭위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실제로 학폭위의 결정이 끝나고 나서 가해 학생들한테 2차 가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학폭위의 결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학생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위 결정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부모들이 자녀의 상처 치유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치안 시스템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좀 더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와 자녀의 상처 치유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트라우마는 정말 오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부모가 우울해하거나 아니면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러한 상황들을 자녀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자녀의 고통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피해 부모들에게 예전과 같은 성향의 모습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자녀에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번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잘못된 대응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부모들이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교폭력이 발생이 되면 부모로서 현재 일어난 학교폭력을 좀 더 객관화시켜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 학생의 선도 조치가 아니라 자녀의 상처 치유와 재발 방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3번째 주제는,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